오늘이 4월 4일, 예년보다 일찍 땅두릅이 올라옵니다. 눈 개승만한 땅두릅을 밭두개 심어 놓으면 둑도 무너지지 않고 이른 봄철 나물도 하고 또 그 식물 자체가 약초이니 건강에 좋고, 그래서 손바닥 농장은 이 두 산나물을 심고 재배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 안내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칼이라고도 부르는 땅두릅은 되도록이면 땅심이 깊은 곳과 양지 바른 곳에 심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두릅 순이 올라올 무렵이면 흙을 복토하거나 완개를 덮거나 손바닥 농장처럼 뒷뜰에 쌓인 낙엽을 끌어다 덮으면 좀 더 연하고 큰 싹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텃밭 농사에서는 심어 놓은 땅두릅 순이 올라오면 그대로 수확하면 되지만, 판매를 하기 위해 상품성이 있는 순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덮든 굵고 길고 연한 순을 얻기 위한 연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 올라오자 햇빛을 받으면 무르고 연한 줄기가 금방 경화되고 잎도 피어납니다. 그 경화를 더디게 하기 위해 순이 올라오기 전에 햇빛을 차단할 흙을 덮거나 완개를 덮거나 우리처럼 낙엽을 덮으면 연하면서 굵고 긴 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확량도 많아지고요. 곳이 평지이면 흙으로 복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지만, 저처럼 밭두개 심은 것은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낙엽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재료를 구하는 것도 산밑이나 숲으로 둘러싸인 곳은 쌓인 낙엽을 치우는 장소로도 되어 일석이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따뜻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땅두릅이 올라올 때쯤에는 꽃샘 추위가 꼭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4월 말에 늦서리를 해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 힘차게 올라온 놈이 서리에는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미 올라온 다른 작물은 그래도 넘어가는데 감자싹과 땅두릅 순은 폭삭 삶아집니다. 물론 뿌리까지 얼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올라온 싹은 모두 사그러집니다. 수확기가 다가온 것부터 수확을 하다가 일기예보에서 영하로 내려가는 냉해가 온다면 위를 부직포로 덮어 서리를 피할 예정입니다. 근데 땅두릅을 채취하는 방법도 가만히 살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땅 위에 보이는 순만 자르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수확을 하는 분은 칼을 넣어 땅 속에 들어있는 순도 채취합니다. 전문 생산 농가에서는 덮은 흙이나 완개를 파헤쳐 가면서 밑동을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르든 자른 후에도 계속 순은 올라옵니다. 알뜰히 수확을 한 농가에서는 5월 심지어 6월까지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을 채취하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수확을 하는 것이 수확량을 늘릴 것인지는 땅속 뿌리에서 어떻게 순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땅두릅 중 얇게 묻힌 놈을 하나 골라 흙을 파헤치고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순 올라옴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들어 뿌리 구조는 다분히 이중구조입니다. 싹대 옆에 실뿌리가 있고 그 아래는 한약재로 쓰이는 도라지 뿌리 같은 긴 뿌리가 사방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순이 올라오는 곳은 긴 뿌리가 있는 곳이 아닌 윗부분에 싹이 나오는 머리 부분인 노도에서 발생합니다. 이미 올라온 순을 포함해서 지금 우미 튼 것까지 모두 세어보니 딱 10개입니다. 이 올라오는 순을 잘라 먹으면 더 올라오지 않고 10개만 수확할 수 있는지, 다른 곳에서 순이 더 올라오는지, 올라온다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른 순을 첫째로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고, 둘째 짧게 남기고, 셋째 많이 남기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라 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4월 11일 모습입니다. 일주일 전에 보지 않던 파달 같은 싹이 더 많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던 숨어있는 자마가 있다는 말입니다. 3년 전 제가 처음 가을에 종근을 구할 때 판매하시는 분이 전혀 싹이 없는 것도 보내었습니다. 눈이 없는 것도 섞여 있다 하니 아무것도 없어도 싹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 믿고 그대로 심었더니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마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더 많은 종근을 얻고 싶다면 눈이 없는 것도 버리지 말고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4월 18일
싹을 자른 지 보름이 되어 갑니다. 전번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라 보았는데 그 자른 부에도 싹이 올라옵니다. 밑둥까지 자른 것은 겨우 싹이 돋고 많이 남긴 것일수록 그보다는 큰 싹이 올라옵니다. 많이 남기고 자를수록 뒤에 올라오는 싹이 많고 더 충실하고 적게 남길수록 뒤에 오르는 싹이 빈약하니 한 마디나 두 마디 남기고 자르는 것이 적당한 선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보고 자른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흙을 파헤치지 않고 짐작으로 자른다면 칼을 깊이 넣어 잘라보고 자른 면이 작년에 자른 자리인 노두가 붙어 있으면 좀 더 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두에서도 전에 볼 수 없던 자리에 파달 같은 움이 돋고 있습니다. 심은 지 오래될수록 이처럼 파달 같은 싹이 수없이 올라와서 6월까지 수차례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가 더 큰 것은 그 뒤로도 더 오래 순을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올라오는 싹은 더 가늘어질 것입니다. 물론 가느다란 싹도 장아찌용 등 나름대로 쓰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올라오는 쪽쪽 모두 수확을 한다면 그 뒤에 올라오는 싹이 적어 자람이 왕성하지 못하고 원래 건물이 왕성하지 못하면 가을이 되어 양분 축적이 적어 내년에 빈약한 뿌리에서 빈약한 싹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수확이 끝나면 연화를 위해 복토했던 흙이나 다른 것으로 덮어뒀던 것은 다시 원상태로 까내려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면이 높아진 만큼 노두의 위치가 상승합니다. 가을이 되면 씨앗을 맺는데 씨앗 채취가 필요 없으면 다른 산나물처럼 꽃대를 잘라서 개와 결실을 가는 양분을 잎과 줄기로 가도록 합니다. 내년에 원활한 수확 작업을 위해 올해 올라온 줄기를 베어내는데 이 시기는 잎줄기가 싱싱할 때 베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식물은 풀이든 나무이든 겨울이 오기 전에 잎줄기에 있던 양분을 뿌리로 보내주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잎줄기가 싱싱할 때 베면 거기에 남아있던 양분은 뿌리로 이동 저축되지 못하고 다음에 빈약한 싹을 내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는 다른 과수처럼 질소 중심의 시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산해 뿌리에 저축하는 일을 돕도록 하는 일이 내년 수확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 해 살이 풀이니만큼 과수와 같은 방법으로 연간 시비를 하면 되겠습니다.